언니 상 받았지. 응.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시는 게 너무 그게 좀 뜨거운 그런 거잖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 무대에 서서 걔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상 주고 이런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여러분들의 가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화목하지. 저기 시상식 배우 작가님이 응. 잘하는 거는 실제로는 어때? 이렇게 좀 아 그래? 그래서 별로라고 했다고. 서로 험담 하다가 세월이 가고 우리 모두 늙어서 죽겠지요. 오늘 같이 낮술할 분들은 영화계나 우리 쪽에서는 되게 좀 품성이 훌륭한 배우다. 혹자는 천사다 저 사람은. 송윤아 씨, 배우 송윤아 씨. 그리고 또 영원한 저의 친구. 알쓸별잡을 저랑 같이 진행을 했던 김민아 씨, 김민아 배우. 둘이 옆집 산다고 그러대.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 송윤아 씨 얘기도 많이 듣고. 뭐 경구 아저씨. 되게 가까운 삼촌 이모 같은 느낌이더라고. 설경구 씨랑 감독님은 좀 친하시잖아요. 경구 형이랑 그렇지. 안 본 지가 꽤 됐는데 가끔 통화하지. 커피 차 한번 해달라고 내가 가끔. 미나야? 언니도 아무한테 얘기 안 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먹을 것도 안녕하세요. 있잖아. 아이고. 자 제가 소개시켜드리자면 이분은 진짜 당대의 배우이자 MC도 잘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극찬하는 홍윤아 씨입니다. 천사. 그리고 이분은 저와의 진짜 절친이죠. 떠오르는 신예 빠친코의 김민아 배우. 네, 안녕하세요. 그 미나님하고 감독님은 본 적이 광복절 특사 현장에 갔는데 교도소 죄수들 얘기니까 전부 남자잖아. 근데 그 송윤아 씨가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 계시고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라 하지? 정말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송윤아 씨도 아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났어. 거만하기가. 제가? 어, 그러니까요. 집에서 너무 울었던 기억이. 그때 거짓말이야. 그때 처음 뵀어요. 설경구 씨가 응. 리바운드 정말 잘 봤다고 꼭 인사 전해달라고. 저도 커피차 잘 먹었는데. 제가 또 무슨 그다음에 옴니버스 영화를 하나 찍기로 돼가지고 했는데 뉴욕에 있을 때 경고 형한테 전화를 한 거야. 형. 그랬더니 그래. 용건이 있는데 얘기해. 커피차 또 보내줘. 그랬더니 안 돼. 진짜? 그러니까 너무 연달아 2번이라는 느낌으로 전 들었어요. 근데 경구 형하고 제 관계는 서로 거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나는 이렇게 서로 상처를 안 받는 스타일이어서 경구 형한테 상처받았던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 그 축구 영화를 준비한 적이 있어. 갑자기 오늘 경구 형이 너 축구 영화 준비한다며.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 대본을 성경은 닫아놔서 경고 형한테 전화해서 형 대본 나왔어. 너무 빨리 보고 싶어. 퀵으로 보내줘.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고 연출부들하고 같이 포지션을 고치고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다 봤어. 그래? 어때? 안 할래. 안 할래. 미안하다. 기분 나쁘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형. 우리는 거절하고 거절당하는 직업이잖아요. 서로 나는 전혀 기분 나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 고맙다 항준아. 다음에 술 한잔 하자. 그리고 끊고 술을 막 먹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경구 이름으로 문자가 왔어. 끼라고 하네. 우리 연출부한테 내가 보여줬어. 우리 조 감독님 어저께 기억 안 나세요? 왜? 내가 전화했는데 너무 늦은 새벽에 전화를 못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음성 사서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네가 언제까지 내가 널 매장시킬 거야. 진짜 뚜뚜뚜뚜 할 때까지 했대. 그리고 또 하니까 내가 미안하더라고. 나는 한 100번 욕을 했을 텐데 한 번밖에 못 하게 해서.
그게 조금 좀 그랬던 거 빼고는 무슨 얘기하다 이랬니 아니 두 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웃집에 사시게 됐고 집 옆집이라고 아, 저는 그래서 이사를 갔고 뭔가 안 맞았어? 너무 이제 부모님들끼리 아셨던 건 그 전부터 아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언니 처음 보고 저는 그- 이제 결혼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미나 그런 부모님이랑 거구나. 설경구 씨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이여서 오. 결혼을 하면서 알게 됐고 이제 인사만 드리고 지내다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미나 옆집인 거예요. 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애기가 갓난애기여서 이사하는데 갓난애기랑 제가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미나 집에 맡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머. 그러면 진짜 가까운 사이가 됐겠네. 네. 바로 옆집이었어. 가까운 사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정말 10년 가까이를 미나가 산 세 자매예요. 너 그래? 네. 미나가 막내 딸이고 100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나는 혹시 그 사이에 한두 명 더 생겼나 해가지고. 미나가 막내고 큰언니, 둘째, 이제 미나 이렇게 있는데 요 세 자매가 집을 들어가다가 저희 집에 들르는 네.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게 놀라고. 다르죠. 약간 저기 이모 삼촌 집 같은 네,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집에 들러서 우리 애랑 놀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그러면 내일은 또 둘째가 와서 그리고 가고 또 그 다음 날은 미나가 오고 근데 그 다음 날은 셋이 같이 오고 이걸 한 거예요. 그게 애기한테도 되게 좋아하겠네. 그럼요, 그죠? 그럼요. 가족이 더 생긴 것 같은 네, 그런 네. 거잖아. 아니 진짜 나 저 궁금한 게 그 경구 형은 어떤 남편이에요? 정말 아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아빠고. 경구 형이 이렇게 후배들한테 되게 좋은 어른? 예. 언니한테도 엄청 스윗하시고. 근데 그 스윗한 방식이 조금 약간 츤데레.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약간 남다를 뿐이지 근데 너무 스윗해요. 뭔가 그렇지. 이렇게 맞아. 챙겨주시는 것도 그리고 저한테도 챙겨주시는 게 막 감동인 거예요. 왜냐면은 아저씨가 저한테 연기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었고. 그래. 그 연기를 하라고 한 것도 그렇더라고. 막 어느 날 갑자기. 네, 그 애기랑 놀다가 진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권유를 해주신 거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저씨가 권유는 하고 너의 부모님을 내가 설득은 해주겠다만 지금부터 너 혼자 알아서 다 해라고 하셨었고 그거 당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뭔가 아저씨한테 언니도 그렇고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싫고 힘든 걸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뭐 그런 마음이 저는 항상 있었었는데 이제 아저씨나 언니나 가끔가다 되게 뜬금없을 때 전화해 주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전 이제 너무 더 몇 배로 감동이었던 거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약간 츤데레가 있었던 그런 츤데레가 있어. 네, 네. 그 저기 뭐야 송윤아 씨가 그 사실은 이 집안이 아니 왜 집안이 부끄러워요? 왜? 평범한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냥 시골 학교 선생님의 가정이었고 너무 평범하게 자란 저희 가족들인데 제가 어느 날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저도 우리 집에 진짜?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집에 이런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집인가? 좀 너무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약간 지적인 이미지도 있었는데 결국 과대 포장되었다. 진짜로 저를 직접 본 분들은 저한테 지적이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케이. 네. 우리들의 천사 성윤아. 천사. 그게 네. 수년 동안 엄청난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침도 뱉고 싶고 길거리에. 너무 그러고 살았는데 예를 들면 뭐 촬영을 하다가 네. 너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그런 걸 표현을 했나 봐요. 아. 근데 누군가 딱 와서 저한테 몰래 너는 그런 게 안 어울려 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슬펐어요. 그런. 되게 어디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희선이가 어느 날 저랑 막 얘기하다가 언니 너는 인생의 컨셉을 잘못 잡았어.
그렇지. 컨셉 중요하지. 컨셉 중요해. 맞아. 저 정도의 포지션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막 얘기해도 사람들 막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 이렇게 사랑받은 인생은 없어. 아 그리고 지금 너 드라마 찍어놓은 거 하나 있지 않니? 아 맞아요. 지금 2개가 있는데 빠진꽃 투랑. 그 이제 12월에 조명가게라는 작품이 나오고 조명가게. 네. 조명가게 너무 잘 나왔어요. 그 김희원 씨가 연출한 거. 네네네 맞아요. 경쟁자가 또 늘었어. 미나랑 얘기를 하다가 네. 어느 날 미나한테 야 참 너 리바운드 안 받지? 그랬더니 감독님도 받친 거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그럼 나도 안 볼 테니까 너도 보지 마.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었거든요. 조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안 보기. 서로 작품 절대 네. 안 보기. 그러면서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러다가 그 조약을 깨고 밤에 그러니까요. 아 얘가 왜 떴는지 내가 알겠더라고. 저 나이에 배우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우 별로 없다. 맞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힘을 줘도 안 되고. 아 근데 그런 신들이 너무 많았어. 빠친코에서. 네. 와, 이 담담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미나의 어떤 면과 닮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가 얘가 좀 속이 강한? 맞아요. 네, 맞아요. 음. 저는 이제 원을 보고 네. 미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미나가 이제 남편한테 시집 가기 전날 엄마가 쌀밥을 해주는 그 장면 아, 그 있잖아요. 장면 예, 예. 미나랑 둘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이고 밥을 먹고 대화하는 와 그 장면이 뭐 설명도 없어. 그냥 그 카메라가 쫙 그 엄마의 감정부터 따라가잖아요. 너무너무 눈물이 그러니까 났어. 이게 네. 엄마랑 붙는 씬은 네. 확실히 딱 보면 정말 그 연기가 뭘 안 하는데 해. 네.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 감독님 진짜 보셨네요? 맞지? 아니 나는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잘했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잘했어요. 그 송민아 씨는 요즘에 작품을 계획이 있으신지 막 그런 것도 궁금한 사람들이 좀. 난 우리 집이 또 그때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우리 집은 그때 잘 살아가지고 이러면 되게 재수없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어떤 표현을 해도 다 그냥 좋아. 미나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원래 한 번도 없었거든요. 큰 언니가 재작년에 결혼을 하고 조금 언니 보면서 저렇게 잘 맞는 사람이랑 그래도 맞아. 평생 같이 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최근에 들었어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하고 싶은 것도 너무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최근에 계속 차였어요. 남자친구한테. 진짜 4번인가? 연속으로. 4번 다 다른 남자한테? 네. 그거는 언제? 최근 1년 반 동안? 지금 1년 반 동안 4명이나 만났어? 4명이나 사겠다는 것도 놀랐고 왠지. 몰랐어요. 저도 놀라. 그것도 맞아요. 이때까지 연애는 그래도 1년은 만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4번 차였을 때는 약간 제가 방황을 했나 봐요. 저도 이제 저 나름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차였을까. 그 전에 했던 카톡들을 좀 봤거든요. 되게 눈치 없어. 너무 눈치 없어. 걔는 너무 티를 내는데 나 혼자.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러면서 자꾸 차인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분위기는 자꾸 내대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면 너무 좋아한대요 그거를. 그래서 되게 호기심도 가고. 근데 너는 네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지 마. 그럼 4번 다 너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어? 네.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궁금해서 다가왔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좀. 내가 미나를 좋아하는 건 그런 부분 때문이야.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그냥 툭 던지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4명이나 왔다 간 거에 대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부럽지. 맞아요. 나도 부러워. 진짜 재밌었어요. 만약에 미나 마음속에 그 4명 중에 1명이라도 너무 깊은 상처로 그쵸, 맞아. 있었으면 이런 말을 그렇지. 편하게 못하죠. 할 수 못하죠. 없었을 그건 거예요. 근데 그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저는 너무 다행인 것 같고 송윤아의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내가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랬던 그런 건 것도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네. 과 선배였어요? 네.
제가 삼수에서 대학을 갔어요. 네. 아 그럼 나이는 아닌데? 근데 그 선배도 삼수생이었어요. 어머. 그런 약간의 공통점으로 아. 네, 그 가방에서 자꾸 만나게 되면서 너 삼수라며?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 약간 드라마 같아. 이상해. 어느 날 차 있다는 거야, 자기. 오! 차가 있어. 그건 뭐 대단한 거야. 대단하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대리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오. 학교. 그래갖고 나 엄마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귀었어요? 응? 언니는? 그분이랑 사귀었어?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그건 사귀었다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방학동이었거든요. 방학동. 네. 그 선배 집이 여의도였는데 여의도에서 방학동을 데리러 왔어. 그건 좋아한 거야. 그럼 마음이 없으면. 아 그럼 에이, 사귀어요? 매일매일요? 매일매일은 거의 아니지만 많이? 여러 번. 근데 금방 군대를 갔어. 군대가 있었구나. 군대 갔으면 그래도 뭐 편지 쓰고. 편지. 근데 그 시기가 저희 이제 졸업한 선배님이 저를 보고 이제 이 일을 시키려고 입지를 하실 때였어요. 막 주니어, 여고생 뭐 이런 잡지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대학생 송유나 뭐 이래가지고 뭐 탁 들고 뭐 찍고 그럴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로 이렇게 스케줄이 자꾸 잡히는 시기가 되고 그 다음 해에 바로 KBS 슈퍼탤런트.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다른 사람을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언니랑 이렇게 술을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굳이 너는 그때 애기 계속 학교 다니고, 맞아, 학교 다니고 이럴 때니까. 맞아. 우리끼리 앉아서 술 마신 적은 없었어. 진짜 그치? 맨날 밥만 먹고 그랬는데. 맞아. 그래서 애기 승윤이가 음. 제가 그거였어요. 첫사랑. 그러니까 승윤이의 맞죠? 맞아요. 저랑 결혼한다 그랬었어요. 맞아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나는 미나 누나랑 결혼할 거야.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승윤이가. 왜냐면 그걸 얘기를 하면 엄청 부끄러워하잖아요. 승윤아, 너 누나랑 결혼한다며. 누나 그런 말 하지 마요. 막 이러단 말이야. 누나 그런 얘기 왜 자꾸 해요? 막 이래. 미나가 우리 승윤이의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때 미나야 너가 파친코 오디션 볼 때였어요. 그치, 네, 그때. 보는 중이었었어요. 그랬던 우리 미나는 막 월클이 되고 파친코가 되고. 여러모로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영화 프로그램이에요. 맞아. 본격 영화 토크쇼 프로그램인데 두 분이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지. 저의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사실 진짜 해리포터예요. 왜냐면 그냥 이건 저한테 그냥 영화가 아니라 저한테 그냥 세계관이었어요. 예, 모든 걸 다 이입하면서 저의 그냥 약간 어렸을 때인 거예요. 해리포터는. 그리고 제가 되게 심한 해리포터 덕후거든요. 그거 그냥 계속 돌려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막 이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제가 이거 배우 하게끔 사실 해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누가 저한테 막 제일 좋아하는 영화 물어보면 해리포터랑 반지의 제왕 무조건. 저는 뭐든지 가장 재미있게 본 거, 가장 좋아하는 거. 전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김밥 천국 같은. 뭐 적당히. 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티를 극장에 내 인생에 처음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티 영화도 물론 기억이 나지만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국도극장. 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가지고 그들 틈에 꼬맹이였는데도 제 자신이 이런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게 너무 벅차고 뿌듯했고 막 그게 언제죠? 진짜 오래됐지.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진짜 오래됐네. 그게 뭐예요? 당연히 60년대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근데 영화관 첫 영화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너무 인상에 깊게 남았던 게 제가 영화관에서 장화홍련을 본 거예요. 김지훈 감독. 근데 그게 9살이었어요, 제가. 근데 장화홍련 그냥 그 동화 장화홍련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그럼. 모르고 가서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 약간 잠을 며칠을 못 자고 전 지금 봐도 무섭거든요, 그럴 수 있지. 장화홍련. 근데 언니 무서운 잘 보세요? 볼 수는 있는데 일부러 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볼 때 언니는 이렇게 그 그냥- 범죄 액션
그쪽. 나의 취향이 그런지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그 위주로 제가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퍼펙트 데이 퍼펙트 데이즈. 장도연이가 나한테 문자를 해서 그 영화 꼭 보라고. 계속 이렇게 일상만 계속 하는데 마지막 순간 빡 오더라고. 그때 결심했어. 나도 앞에는 다 대충 만들고 뒤에만 잘 만들고. 그때 결심. 자 이제 공통 질문. 내 인생에 가장 영화 같았던 순간. 요거는 오시는 분한테 다 여쭤보는. 근데 저는 사실 영화 같은 순간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힘든 시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저는 이거는 영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난 지금 진짜? 영화를 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주인공이랑 온갖 시련을 다 겪고 있는 거라 힘든 건 거고 언제는 끝날 이건 촬영 거야라고. 끝나면 끝나는 거야. 뭐 네, 이렇게.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었어요. 이거 나 지금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 거야.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떻게 회피하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문득 매일 생각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이제 엄마가 저를 데리고 명동의 옛날에 미도파 백화점 미도표백과정. 1층을 딱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보였어요. 그러면 저는 그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걸 10번을 타는 날도 있고 그러면 저희 엄마는 항상 그걸 이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아직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부모님. 그러니까 네. 그걸 다 기다려 주신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미도표 백화점을 나갔어요. 실컷 타고 그 딱 나왔던 그 시간대 그 명동의 그 거리에 갑자기 해가 쫙 떨어지면서 빌딩에 불이 쫙 영화의 한 장면처럼 켜지고 자동차 버스들의 그 라이트들이 쫙 켜지고 그런 그 시간이었어요. 딱 나가려는 해서 갑자기 소나기가 확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야 되니까 뛰자! 이러면서 뛰어갔던 저는 그 장면. 와. 그게 평생 저를 따라다녀요. 제 마음속에 딱 그 한 프레임 안에 딱 그냥 거기 멈춰 있어요. 되게 마법 같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안 잊혀지는 네, 그 향이랑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네. 미나가 제가 잠깐 PDC라는 네. 유튜브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아 유튜브를. 거기에 이제 제가 할 때 미나가 나와줬었거든요. 네. 카메라 앞에 미나랑 저랑 처음으로 했던 촬영이었고 그때 했을 때 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초라한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미나가 활동하는 영역이랑은 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우리 미나랑 내가 카메라 앞에 이렇게 같이 있는다는 게 그런 생각. 너무 감사했었는데 오늘 그 두 번째가 된 거잖아요. 너무 그냥 감사하고 벅찬 자리. 저는 당연히 알쓸 발작도 저한테 너무 되게 진짜 소중했었고 그 돈을 출연료를 많이 받았잖아. 당연히보다 덜 받았죠. 근데 얼마 받았는데? 너무 궁금해요 지금 갑자기. 그런 연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PDC 했었을 때 혼자만의 막 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 하나가 꼭 언니랑 아저씨랑은 뭐가 됐든 간에 카메라 앞에 있고 당연한 마음이었었던 건데 그냥 진짜 너무 소중했었어요. 오늘 아까 나는 언니 얘기할 때면서 한번 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방송을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실망이고 진짜 너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아 진짜 근데 너는 사진고는 어떻게 캐스팅한 거야? 나는 이거 궁금해서 그래. 너 지금 가야 돼? 아니 뭐 그럼 더 먹자. 늦게 가.